안녕하세요, 박현우입니다. 오늘은 금양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항 구간인 9만원을 돌파하려는 모습은 빈번하게 나와주곤 있지만 뒷심이 부족한 이유 탓인지 저항 구간은 넘지 못하는 주가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양은 현재 가까운 이슈에 따라 영향력이 크게 보여질 만큼 기대할 만한 이슈가 동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현저히 떨어진 상태인 주가가 나타나지고 있는 거겠죠. 그나마 다행인 게 전반적으로 최근 외인에 이어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띄게 보일 뿐더러 현재 박스권 내에 21선 위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점과 아직까지도 기대할 만한 요소가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도 굉장히 폭넓게 있는 지금의 주가는 나쁘지 않은 주가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단기간 금양의 주가는 단 몇 가지의 요소에 따라 향후 주가의 등락폭이 결정이 될 만큼 효과가 보여진다는 것은 기대하고 있는 이슈가 나와주지 않는다면 더 큰 실망 매물들이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직접적인 영향력은 빠르면 다음 주, 늦어지면 7월 초까지 상승 기반이 되어줄지, 연일 하락이 시작이 될지 판가름이 날 텐데, 그럼 앞으로의 주가를 좌지우지할 몇 가지 요소로 유럽 윈터 배터리나 ADR 발행과 SM랩의 상장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하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럽 윈터 배터리를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금양도 마찬가지로 영업을 위해 참전한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아직 금양은 조달할 기업 자체가 현재 없기 때문에 고객 유치에 대한 기대감 조성이 가능할 만한 요소와 하나의 열린 가능성으로 어떤 기업과의 커넥션을 하냐에 따라 주가 상승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시작이 될 인터 배터리의 내용도 집중을 하셔야 하겠죠. 저도 다음 주부터는 인터 배터리 컨퍼런스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는 대로 정리해 단체방에 먼저 올려드리고 이후에 영상에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ADR 발행 가능성입니다. ADR 발행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둘씩 살펴보려면 최근 금양의 흔적들을 한번 나열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ADR 발행 공시가 있을 거고, 미국 OTC 마켓, 기업 IR, JP모건 및 메릴린치의 급작스러운 매수세와 비중을 유지한다는 점, 공매도 세력의 움직임이라는 각각의 이슈들을 ADR 발행에 대입해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ADR 발행 공시가 뜬 이후부터 본격적인 외인들의 매수하는 흐름과 14%라는 지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ADR 발행이 임박했다는 증거로 보여지고, 때맞춰 시기적절하게 미국 유럽까지 건너가 OTC 마켓 기업 설명에도 마친 바 애초에 OTC 마켓을 주최한 옥스퍼드 매트리카는 ADR 발행에 힘이 돼줄 자문사인데다가 이곳의 의장이자 금양의 투자 후보군을 생각하고 있는 로리 나이트, 그 외 ADR 발행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인물들도 만났다면 금양은 목적이 뚜렷했던 의도적인 기업 설명회의 참석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현재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금양에서 공매도 친 외인 중엔 모건 스탠리가 중심에 있었고 ADR 발행 물량을 저가로 매수하는 게 중요하듯이 공매도 참여자는 공매도 친 금액보다 저가로 환매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즉 공매도 세력의 저가 선호와 ADR 발행을 위한 기초자산 매입 세력의 저가 선호는 서로 일치하는 이해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저가 부근일 때 메릴린치와 JP모건을 비롯한 외인들의 매수 신호가 크게 보여졌던 거겠죠. 그러나 이 내용은 ADR 발행에 대한 순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주식에 100%라는 말이 없듯이 발행 실패의 가능성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과거 옥스퍼드 매트리카는 19년도 11월에 팍스넷이라는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지만 이후 결국 감사 의견 거절, 상장 폐지, 또 국일 제지도 마찬가지. 종이를 만들던 회사가 옥스퍼드 매트리카와 체결 이후 그래핀 신소재 양산을 추진하다 거래 정지까지 보인 바, 옥스퍼드 매트리카와 엮인 국내 기업은 모두가 현재 좋지 못한 상황이 발생된 사례를 본다면 또 하나의 불발 가능성도 참고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 요소로 가장 주가에 파급적인 효과를 일으켜줄 내용은 SM랩의 상장입니다. 상장이 된다면요, SM랩의 기업 가치는 약 5천억에서 6천억 정도의 규모로 지분율 22%를 가진 최대 주주가 금양으로, 금양은 배터리 양산을 기획 실천하는 과정에서 미리 수직 계열화의 구조로 SM랩을 선택, 투자를 진행한 만큼 상장 이후 기업에 대한 가치를 비교해 봤을 때 국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행과 같이 조 단위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 조성과 쾌즘의 시기인 현 시장에서도 2차 전지 테마 시장에 불붙는 수급들이 몰리는 현상과
이에 따라올 기대감은 주가를 폭발적으로 상승 가능한 요소로 작용이 되겠죠. 예측되고 있는 상장의 시기는 6월 26일로 만약의 경우를 따지면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상장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회사에서도 상장일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고 심사도 굉장히 까다로워진 데다가 상장 심사 대기 회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현이 가능할지도 지켜는 봐야 하겠지만 만약 6월 상장이 좀 지체된다, 안 된다고 한다면 유력한 상장 예정일은 조재필 대표가 언급한 10월까지 늦어지는 경우도 생각은 하셔야 합니다. 거기다 말 그대로 단순히 계획만을 해석을 하고 나열을 해봤을 때 예측이 되는 기간을 말씀드린 것뿐 아무래도 일단 상장의 여부를 체크를 해보면 알다시피 SM11 특례 상장으로 루트를 밟아 상장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제 상장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상장 절차가 보여질 거다라는 기대가 무색하게 현재 딜레이가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걸 한번 뜯어보면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건 대상 기업의 기술력, 성장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기술 평가에 명시적으로 매출액을 반영하고 있진 않지만 몇 가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기술의 진행 정도, 판매처 확보 수준, 사업 모델의 수립 수준, 제품의 우수성, 제품의 시장 점유 수준, 이렇게 총 5가지 항목 중 기술의 진행 정도와 판매처 확보 수준은 매출의 발생 유무가 필히 중요하다면 나머지 세 항목 또한 자연스럽게 매출과 직결되는 연관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면 즉 매출액이 직접적으로 평가되지는 않고 있으나 평가 기술로 인한 매출이 발생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매출의 성장세가 우세하다라는 걸 증명이 되는 부분이고 이에 따라 기술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도입니다만 그럼 이를 비롯해 SM랩의 얼마 전까지의 매출 상세를 살펴보면 작년 매출 5억, 영업손실 192억, 분기 매출 5억, 영업손실 57억의 매출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 사정을 보면 좋은 재물을 가진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인지 주주분들 중 적자 기업으로 특례 상장이 된 셀리보리와 비교를 하시면서 이후 상장 폐지의 가능성까지 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의 핵심은 상장 폐지입니까? 아닙니다. 특례 상장의 케이스, 즉 일단 상장이 되었다의 초점을 가지고 적자 기업도 상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투자자입니다. 금양을 장기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또한 있기 마련이겠죠. 이건 투자하신 분들의 각각 개인 사정이나 취향에 따른 투자 방법이시긴 하겠지만 결국 투자라는 건 돈을 벌기 위함의 수단임을 여기서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상장의 이슈로 무엇이 조성이 될까요? 바로 기대감입니다. 4천원짜리 금양 주식을 20만원 가까이 만든 것도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듯이 또 한 번의 폭발적인 기대감 조성으로 인한 상승의 여파는 필히 보여질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아직 SM랩의 상장 계획과 실천일 뿐 주식에서 100%라는 말이 없듯이 혹시 모를 고꾸라지 상황도 염려를 해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특례 상장의 실패라든지 재정 상태로 인한 보류라든지 아니면 대표가 예고한 10월까지 만기로 꽉 채워 상장을 할지는 현재 같은 경우 결과가 발표되는 시간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좌지우지될 구간으로 미리 계획과 대응을 구축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까지나 외인이나 기관의 흐름에 따라 파악한 입장이다 보니까 외인이나 기관들이 지금껏 늘려놓았던 비중들을 좀 덜어내는 모습이 연출이 된다면 ADR 발행 이슈나 SM랩의 상장은 없던 일이 되거나 미뤄지는 경우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나온 이슈와 흐름에 따라 예상이 가능하듯 결국 두 가지의 요소가 어느 정도 확정에 다다를 때까지는 외인과 기관들의 흐름을 꾸준히 지켜봐야 수익과 직결될 수 있는 팩트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동향임을 말씀드리면서 그만큼 다음 스토리를 알고 계획을 꾸려 대응을 해야 할 텐데 이런 기대감에 따라 움직이는 주가인 종목들은 변동성이 매우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분할 매매가 가장 중요합니다만 대다수의 시청자분들의 투자 방법은 기다림의 투자 방법을 하고 계실 겁니다. 경우의 수로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면 전략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데에도 무엇이 필요하다? 기준과 원칙, 근거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어느 지점에서 매수 매도를 하던 홀딩을 하던 기준점을 잡고 중심을 잡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뉴스나 재료 중에서도 좋은 뉴스만 보이는 거고
듣고 싶은 정보만 들으면서 손실의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모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의 최소화가 중요하듯이 안전하게 투자를 하려면 확실한 기준점을 가지고 납득이 되는 근거를 바탕으로 원칙에 맞게 계획에 따라 중심을 잡고 분할 매매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축해놔야 빠른 대응으로 리스크의 최소화가 보여질 텐데, 대다수의 개인분들은 아무런 준비 과정이 없이 하락하는 주가에 이미 결과가 발생된 다음 너무 늦어버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주주분들과 소통하는 단체방에서 언제 어떤 의미로 기준을 잡는 것인지, 분할 매매는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모든 과정을 통해 따라오는 수익을 보시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분할 매매의 중요성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거기다 금융에 대해 유튜브 정책상 공개될 수 없는 내용으로 또 다른 흑막까지 보여지고 있는 예상 못한 시나리오의 가능성도 단체방을 통해 공유해드리고 있지만, 이 내용은 혹시라는 경우의 수로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한다 라기보다는 충분한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이니 여러분들 모두가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참여 방법은 하단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거나 댓글에 단체방 링크가 보이실 텐데,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입장 가능한 링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일체 물어보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결제해서 자료들 공유 받으세요 라는 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작 원하는 게 있다면 관심뿐, 무엇을 주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다른 유튜버들처럼 뭐 문자가 간다거나 전화가 간다거나 돈을 내야 공유해드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입장하셔서 돈 받으시고 영 시원치 않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나가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유롭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참여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단체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장중 작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안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만 한 번씩 꼭 참여하셔서 올 여름 휴가비라도 챙겨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다음 영상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